네,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 여러분. 오늘 9번째 강의는 명상과 인지 행동입니다.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바른 행동을 안 했을 때 고통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 보람찬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할 주제는 여기 보시듯이 생각 표현하기와 생각 멈추기라는 주제인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긴장한다? 여기 후두근이라고 그래요. 후 뒤쪽 후 머리 두 머리 뒤쪽 근육, 그래서 후두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두근이 직근이 있고 사근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4개 쌍해서 총 8개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 아래가 목뼈를 바탕해 주는 그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어깨 근육인데, 그걸 승모근이라고 해요. 승자가 무슨 승인 줄 아세요? 승려라는 승이에요. 인변에 있는 승려고, 모자는 무슨 뭐예요? 모자 할 때 모자요. 이게 스님이 쓰는 모자 근육이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자기 그러면 이 뒤쪽 근육을 만져보면 이렇게 긴장을 하면 여기가 뭉쳐지죠. 그래서 이것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그러고, 이 근육을 요가, 즉 알머지 요가를 하면 이 근육이 어떻게 된다? 풀린다. 그런데 긴장을 하면 그 긴장이 어디에 반응을 한다? 여기 뒷골 당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후두근, 즉 머리 뒷골 근육이죠. 그게 꽉 당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어디로 내려온다? 여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어깨 근육이 긴장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어깨 근육이 긴장되는데, 이게 스님 모자처럼 여기가 긴장이 돼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 근육을 뭐라고 한다? 승모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정보를 어디서 기억하고 있냐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몸의 근육에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그 눈을 감고 그 자기의 그 통증이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면 무엇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그 씨앗을 찾아내면 뭐가 돼요? 치료가 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그 우리 모구선원 주말 그 자격 워크숍에 오시는 분인데, 항상 어디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50년 동안. 50년간. 그런데 병원에 가보고 마사지를 받고 요가를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본다. 눈을 감고 어디다 집중해라? 어깨 통증에, 강하지도 않는 짓누른 듯한 그 통증에 집중해보라. 그리고 뭐가 떠오르는가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눈을 감고 한참 근육의 통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더니 뭐가 떠올라요?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면이 떠오르는 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나의 이 어깨 통증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연결되어 있고 그때 트라우마가 이 어깨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대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아버지는 안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방 위쪽 울목에다 놓고 커튼으로 쳐놨는데 이 6살 꼬마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 이제 갔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렇죠. 엄마가 못 가게 이 오른쪽 어깨를 꽉 잡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해봐야 돼. 한번 잡아봐요. 한번 시작. 꽉 잡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몸으로 해야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서만 암기하는 것보다도 몸과 함께 딱 잡아보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죠? 느낌이 오죠? 엄마가 꽉 잡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울고 불고 가겠다고 아빠한테 가겠다고 했겠죠. 그러면 엄마는 더욱더 강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가 큰 통증이 있죠. 예. 그런데 이 통증과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딸 바보였거든요. 항상 딸을 먼저 생각하고, 딸을 항상 목마를 태우고 딸한테 맞는 그 따뜻함과 애정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안 보이고 아빠의 부재, 그것 때문에 아빠를 찾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강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여기를 어깨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병원 가서 촬영도 해봤지만 이게 답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몸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증상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마음, 즉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상처가 난 거고 방해를 받아서 그때 오는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증상으로 어깨가 뭐가 왔다는 거예요? 통증이 왔다는 거고, 이분은 아들을 버렸대요. 그 죄책감이 원인이 돼서 등짝이 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통증은 마음이 원인이 돼서 신체적 통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외부적으로 치료를 해도 도움을 받지만 마음의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는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쪽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양쪽 다 하면 더없이 좋죠.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에 얽힌 트라우마를 해소시켜 준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되죠. 이 생각 표현하고 생각 멈추기인데, 그러면 상처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여러 번 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맞는 세 가지 다 영향이 있는데 오늘은 이 생각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이 생각, 생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생각은 뭘로 해요? 언어로 하죠. 그러면 인간을 정의를 할 인간이란 뭐냐? 뭘 인간으로 정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간이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걸 구분할 때 키워드가 생각이에요. 바로 생각이 있으면 인간이고 생각이 없으면 동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공식화시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데카르트. 뭐라고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만약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한 게 아니다. 서구 역사에서 중세는 신의 세계예요. 인간은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생각하고 신을 앞장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중세 시대라.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신의 시대, 신이 지배하는 시대라. 그런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하라. 그래야 뭐 한다?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을 나라고 하고 생각을 할 때 주체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신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자가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를 근대 혹은 근세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그 이전과 이후를, 이게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신에게 애속던 시대를 중세라고 그러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근대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부터 멀어지니까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이 근세 철학자들은 대부분 종교 재판에 회부됐거나 종교 재판을 피해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종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다? 인간이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존재가 된다. 근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누가 한다? 시어머니 내가 한다. 너는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해라. 너는 나의 손발이 되라. 그리고 누가 생각을 한다? 생각은 시어머니가 한다. 그릇 닦는 것도 누구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시어머니 스타일. 하루 일정도 누구 스타일? 시어머니 스타일. 청소도 누구 스타일? 시어머니 스타일. 밥의 맛도 누구 기준으로 해라? 시어머니 기준으로 해라. 아이고 미안해요. 시어머니님 되신 분들 오늘 마음이 좀 찔리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는 아이 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견디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3년간 보지 말고 3년간
듣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뭐가 나온다? 떡이 나온다. 오늘 떡 잘 드셨어요? 예, 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이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게 통했죠. 조선시대인들은 정말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사이 젊은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해요? 시어머니보다 더 많이 하죠. 예. 생각을 시어머니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죠. 시어머니가 제 말 들으세요. 이해되세요? 시어머니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고요.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 곳간 열쇠 누구한테 넘겨주세요? 며느리인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하루 일정도 누가 관리하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시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아주 시어머니 기분 좋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예요? 존재한다. thinking을 내가 하고 넌 하지 말라. 그래야 나의 존재감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더더욱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해요.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 말했나요? 어떠세요? 요새 시어머니들은 덜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제가 시어머니 예를 들어서 혹시 시어머니 계신 분은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며느리는 또 어때요? 시어머니 말만 따르면 어떻게 돼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알았어요. 시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 본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찻집에 가서 앉아 차 마시거나 친구하고 어때요? 수다하거나 누구한테 다 맡겨요? 시어머니한테 이제 좋아요. 그러면 다 맡길게요 하고는 그 손주 보는 것도 어때요? 시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나가 노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봐드리는 거 어때요? 며느리한테도 좋죠. 시어머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존재감을 좋고, 그리고 며느리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 오니까 며느리도 어쩌죠? 당신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타협을 됐죠. 예,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 타결책이 됐어요. 이런 쪽에다가 박수. 잘 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생각 표현하기 따라해봐요. 시작. 생각 표현하기, 생각 멈추기.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딱 그 앞에 가면 말을 못하고 위축이 되면 어때요?
표현을 못하죠. 그러면은 반대로 어때요 또? 며느리 앞에 서면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예, 말을 못하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 앞에 가면 어때요? 자기 생각을 표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 생각 표현 연습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은요, 자기 안에 생각을 표현을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스님들 같은데 어떤 분은 은사 스님 앞에 가면 어때요? 얼어붙어 갖고 말을 잘 못해. 저도 그런 타입이거든요. 여기서는 말 잘하는데 은사 스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안 해요.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러시구나.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어른들이나 높으신 그 어르신들 앞에 나아가서 말 잘하세요? 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좋아요. 예. 그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어때요? 너무 많아. 그래갖고 멈출 수가 없어. 그 생각만 하면 화도 나고 막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아이 생각아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데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이 더더욱 증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멈출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멈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안이 두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는 스트레스 근육을 직접 푸는 방법이 있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생각을 어때요? 표현하기를 해야 돼요. 이쪽 표현을 잘 못해서 나는 표현하기 해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연습을 해야 된다. 아따 손도 잘 못 드는가 봐요. 높이 들어봐요. 주변 보세요. 몇 사람이나 되나? 상당히 많죠. 예, 이 사람들한테 오늘 연습 잘하시라고 박수.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표현을 너무 잘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아서 방방 뜨면서 업돼 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루 종일은 그렇지 않지만 필이 꽂히거나 외적 자극이 오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생각이 폭풍처럼 일어나서 잠을 못 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일어나서 뭘 했어요? 아니, 글쓰기를 하든가 글쓰기를 하든가 독서를 하든가, 내가 업무 처리를 못한 걸 그 시간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피곤해지고 그러면 졸음이 올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내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이 막 샘 쏟듯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창조적인 능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창조적 능력이라니까 좀 이상하세요? 예. 대부분 역사상에 남는 인물들은 이 생각이 너무 업돼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창조적인 그 작가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하루에 매일매일 A4로 막 2장, 석 장, 넉 장 글쓰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생각을.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싶어. 좀 휴식 좀 취하고 싶고. 아따 송년이고 올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디를 떠나자? 여행 좀 다녀오자. 그리고 이 많은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오자. 그래서 뭐 명상 집중 수련회 좀 다녀오자. 다녀와서 뭐 하자? 좀 휴식 좀 취하고 오자. 근데 명상한다 그 말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이 말이죠. 마음을 막 이렇게 업시키고 챙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요? 명상한다는 것 쉬고 내려놓자.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아착하라. 뭐라고요? 방아착, 방아착 내려놓아라. 뭐라고요? 내려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조금은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멈출 수가 없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분. 아이고 손 자신 있게 들어봐요. 괜찮아요. 아주 창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생각 위축되신 분이 좀 더 많고 생각을 많이 일어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걸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우선 먼저 생각 자신감이 없거나 위축이 된 때가 있죠. 예. 그걸 여러분 노트 우리 15페이지 보면 빈 페이지가 있어요. 그 빈 페이지에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위축이 돼서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멈출 수 없는 생각. 멈출 수 없는 생각이 있다면 또 혹은 멈출 수 없어서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힘들고 고통받았던 거. 힘들고 고통받았던 거. 그 멈출 수 없는 생각 그걸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 멈출 수 없는 생각 이것은 지지난달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멈출 수 없는 생각 한 가지도 되고 두 가지도 되고 내가 도저히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었던 생각을 하나 적어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말 남편하고 아내가 오신 분은 아예 노트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 그러신가 하고 한번 남편과 아내분은 서로 바꾸어 보시고 그리고 서로 꼭 그 멈출 수 없는 생각 한번 옆 사람한테 그런데 나는 옆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이걸 노출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노출, 나의 생각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내나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한테 알리고 가족들의 그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푼다 그 말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꽉꽉 막혀 있어. 아내하고 남편, 부모하고 자식, 그리고 친구 사이, 직장 내에서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 있는 것을 풀려면 노출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걸 이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서 스트레스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 다 되셨으면 자, 이제 허리를 뒤에다 기대해 봐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라는 것은 나의 내면으로 이렇게 통찰하고 나의 내면을 직관하라 이런 뜻이에요. 눈을 뜨면 바깥에 자극이 와서 집중을 방해하니까 눈을 감아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내가 위축돼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건 상황을 떠올려 봐요. 누구랑 언제 그랬는지, 올 1년이 가기 전에는 꼭 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있으면 언제고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봐요. 떠올렸나요? 떠올린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누르세요. 좋아요. 엄지손가락 눌렀고, 자, 두 번째는 누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당시에는 못했던 생각을 찾아봐요. 하고 싶은 말, 못했던 말을 생각해봐요. 어떤 말을 못했나요? 그 말을 찾아봐요. 좋아요. 그 못했던 말을 찾으신 분은 엄지손가락으로 또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눌러요.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누르시고, 세 번째, 못했던 말을 해봐요. 가만히 바깥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하나, 둘, 셋, 이야기해봐요. 시작. 자, 고개를 뒤로 제키고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해봐요. 고개를 들고 고개 숙이고 하지 마요. 위축되어 있어요. 고개 숙이신 분은 고개를 정면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입술을 움직여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그거 부끄러워서 못 하는데 그 일시에 같이 하면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이 천장에 닿도록 큰 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자, 눈 감고 고개를 위로 올리고 쳐들고 천장을 향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번에는 주먹을 위로 올리고 주먹을 쥐면서 주먹을 올려봐요. 자, 하나 큰 소리로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왜 그렇게 적게 해요? 시작.
오케이. 바로 자, 숨을 크게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으로 돌아와요. 네 번째 호흡으로 돌아오기. 호흡이 어때요? 가빠요? 거칠어요? 아니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오케이. 속이 시원하신가요? 속이 시원하지 않나 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요? 예, 시원한 사람 손 들어봐요. 시작. 시원하지 못해서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사람. 좋아요. 예, 잘하셨어요. 눈 뜨고, 네. 방금처럼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생각 표현하기.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사장님한테 가서 할 때 있죠. 시어머니한테 할 때,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누군가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입술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어떻게 해보라? 연습을 해보라. 어디 앞에서 연습을 해본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문자로 보내지 말고 직접 그분 앞에서 한다. 이게 숙제예요.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눈을 감아봐요. 자, 이번에는 생각, 멈출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건데, 자,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눈 감고 멈출 수 없는 생각을 떠올려 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만 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손을 아랫배 쪽에 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만. 오케이. 이번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음 속으로 해봐요. 그만. 그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내가 멈출 수 없는 생각을 한 가지를 떠올리면서 그만 해봐요. 시작. 조금 작게 그만. 그만. 그러면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눈 감고 내쉬고 심호흡을 3번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바로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그 스트레스 근육 풀기 어깨 돌리면 어때요? 네, 스님 모자 근육이 풀린다. 그러니까 잘 돌리게 하세요. 오케이. 자, 무릎도 위아래로 흔들흔들 해주시고 이완해 주시고 그만하고 호흡으로 돌아온 다음에 뭐 해라?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돼요. 방 청소하시려면 방 청소하고 밀린 업무를 하시려면 밀린 업무를 하고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멈출 수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생각 멈추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이 어때요? 예, 내가 하고 말을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고 멈출 수 없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편안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뭐 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스트레스가 줄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왜 했잖아요. 부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옆 사람한테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얼굴에다 박수 치면서 행복하세요. 예.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에다 박수 치면서 편안하세요. 예. 이번에는 더 크게 하면서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고통받고 그러면 불행해지고, 그러면 가난해지고,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어때요? 떠 있고 괴로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얼굴에 미소를 띄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봐봐요. 얼굴에 미소가 있나요? 예, 그래요. 박수 다시 한번 치면서 축하드립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